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통신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 거주자의 공무원 시험 역차별이 대폭 해소되었다며 행정국과 인재개발원에 앞으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갈등 관리와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0일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이 중요하지만 조례에 따르면 13개의 자치구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향후 미래를 좀 설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 직원 근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문인식 시스템 이용 시 직원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혁신센터의 직원들 인사 업무와 관련한 지문인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의서나 또 업체에 또 그 정보를 넘기는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동의와 관리 문제가 조금은 그 소홀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선을 해주시고 좀 차후라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혁신기획관의 부서 개편, 조직 개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한 사업보다는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적인 중장기 로드맵과 아젠다 설정을 통해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총 11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 실효성 판단과 꼼꼼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독산이동 마을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금천구의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실시 설계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이렇게 그 과정을 좀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지적 드리고요. 준공 후에도 주차 공간 부족의 근본적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 양곡 도매시장 부지가 양재 R&D 캠퍼스 조성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농업 경제지주 소유의 토지와
하나로마트로 사용 중인 CUG를 교환 취득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교환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이 자료를 안건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그럼 양재동 땅의 창동의 감정평가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양재동의 229번지에서 얼마의 필지를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어요. 또한 토지교환 협상 시 실질적인 토지 가치 차이에 유의하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서 서울시 지분이 매각된 후 발생할 문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 최소화를 위해 가결한 조례안인데요. 지난 1년간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간 다양한 조례안 중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조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이수연입니다. 서울시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13개 실국을 소관하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요. 지난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총 232개의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조례안 52개, 동의안 24개를 가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안건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 중 저희 시민 리포터가 소개해드린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민원 배심제 운영 조례안인데요. 그동안 훈령으로 규정해 운영하던 민원 배심제에 대한 기본 운영 절차를 조례로 제정,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시립강동 청소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시립강동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혁신센터의 운영 연장을 위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음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심의 가결됐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다양한 조례안, 동의안을 만나봤는데요. 급격히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서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더욱 고민하고 소통하며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한교육기관도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한교육기관까지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신규 청소년 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평등한 교육 여건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 주체는 교육기관이 아닌 청소년 개인임을 가슴에 새기며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이 같은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